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문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3장 상담 이론 가운데서 행동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369페이지가 되겠고요.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상담 과정에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구조보다는 환경과 교섭하는 행동을 직접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러한 측면이 이제 다른 심리학 상담 이론과 이제 다르다는 거죠. 내담자의 문제를 행동으로 파악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적응 기능, 행동의 빈도, 질, 맥락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빈약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강화를 받음으로써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앞서서 행동주의 봤지만 강화, 그 다음에 처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그 행동, 우리가 바람직하다, 옳다라고 보는 행동은 강화를 통해서 북돋아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해서 제지하거나 빈도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에 있어가지고 이제 처방이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응, 문제 그런 행동 등을 올바르게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빈약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나 부정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갖다가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된다. 행동주의 이론은 자극 반응 이론에 기초해서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고 이제 치료하고자 한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욕구 감소 이론, 인지적 행동 치료,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적용된 상담 이론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 이제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블로프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면서 간단 명료한 측면에서 행동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기법을 보면 굉장히 우리 러프하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좀 거칠고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막 그런 것들을 막 사용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석도 이루어지고 분석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상담 기법이 이제 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뭐 집이나 뭐 이런 데서 부모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근데 대충 보면 함부로 사용을 해요.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해서 이런 이제 방식들이 부모들이 막 사용하는데, 나중에 엇나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아이 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랬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니?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 그런 어떤 처방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이런 겁니다. 계단식. 그죠? 봤죠? 우리 피아제에서도 보고, 콜버그에서도 보고, 바로 이게 체계잖아요. 이게 구조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불안의 위기를 작성을 하고, 이완을 통해 불안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것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어떤 불안을 느꼈을 때, 그렇죠. 불안이 가장 낮은 장면부터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그래서 이완이 되면
불안 장면을 갖다가 이제 좀 더 강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장면이 이제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주장 훈련. 자기주장을 해도 타인으로부터 처벌이나 제재가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주장 훈련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조직 발전에서 다루게 됐지만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요. 우리 연수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둥글게 앉아갖고 자기 주장 억눌렸던 막 감정들을 갖다 이렇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한테 못했던 얘기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해갖고 잘못하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막 난리 나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전문가들. 제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자기 주장 친구들한테 서운했던 거 한번 얘기를 해봐. 이상한 뭐 여자친구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 갑자기 벌어졌던 일이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혐오요법. 정말 이런 것도. 구토제 전기 충격 또는 불쾌한 심상과 같은 혐오 자극을 사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부적 연습법. 원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싫은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의식한다든지 문제행동의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 상담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죠. 학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립단 행동을 한 경우에 정적 강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으로부터 박탈을 당하게 하는 것.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을 복도로 나가게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요새는 못하게 하지 않나요? 학생에 대한 인권을 갖다가 유린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 계약법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계약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목표 행동과 보상 방법이 사전에 약속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강화 방법과 다르고 약속이 명문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토큰 견제. 우리 앞서서 봤던 거죠. 토큰 견제. 적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지속적이고 축적 가능한 강화물인 토큰을 통해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별표를 준다든지 참 잘했어요라는 딱지를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돈하고 교환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 크다고 앞서서 우리 교육심리학 시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사고중지.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들 때 그만이라고 외침으로써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행동 수정에 이제 단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행동 수정의 단계. 우리 이거 앞서서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스키너 주작적 조건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부정 행동의 선정과 정의. 부정 행동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행동의 기초선 측정. 행동 수정이 들어가기 전에 부정 행동으로 정의된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빈도와 지속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적응 행동을 강화시키고 부적응 행동은 약화시키고 그래서 행동 수정의 효과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행동의 일반화, 수정된 행동이 생활 속에서 일반화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제 심리학, 행동치료에 이제 공헌과 이제 비판이 있어요. 공헌은 구체적인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행동, 어떤 행동, 문제 행동,
상담 기법의 적용에서 체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상담 이론에 기여하였다. 왜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90% 제가 좀 뭐 과장일 수도 있지만 90% 이상은 바로 이제 실험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진술을 갖다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의 감추어진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계획된 상황 속에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체계성을 갖춰야 되겠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변수, 가열 변수들을 갖다 차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의 태도, 심리,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내는 거죠. 아마 그럴 걸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이러한 측면이 몇 퍼센트 유의도 신뢰 구간 뭐 95% 플러스 마이너스 뭐 2.3 뭐 2.1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그래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기반을 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 여러분들이 행동주의 그러면 뭐 너무 사람을 갖다가 뭐 대상으로 삼으면서 너무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평가할 수 있나, 바라볼 수 있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 교수학습 이론들 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 기법을 다양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죠.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느냐? 바로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예전에 특히나 이제 동물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실험들 많이 했잖아요. 파블로프 개 실험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같은 것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실험들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동물 상대로 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실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가상이지만 간수와 죄수자를 해갖고 했던 간수가 그 죄수자에 대해서 가하는 그런 어떤 폭력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고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차츰 개선이 되면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겠죠. 근데 이제 비판입니다.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담 과정에서의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간과한다.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 가열 변수를 갖다가 차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몰인정해질 수 있어요. 현재의 문제 해결에 몰두함으로써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기능과 창조성, 자율성을 무시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나 창조성이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여기 이제 사소한 것이라고 나오지만 그런 어떤 제한되고 통제된 그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되어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다가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취하고 있는 실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